양띠가 2025년 뱀띠를 만났어요. 삼재라는 말에 가려져 나쁠 것 같지만 사실 올해는 양띠는 힘과 지위와 인기를 다시 얻는 아주 좋은 해입니다. 대신 말 그대로 뭔가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니 이익이 날 것 같지만 크지는 않고요. 굳이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작은 분쟁들이 발생은 하지만 또 커다란 재난은 겪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박성 주식, 코인, 묻지마 투자와 같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올해는 뭐든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양띠에게 찾아오는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재가 시작되면서 삶이 조금 버라이어티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상처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흐름을 좀 뒤바꿔야 할 때예요. 과연 2025년에 양띠는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근데 삼재를 맞은 양띠 여러분은 원하는 바람을 댓글에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빚 정리를 하고 싶다, 연봉이 1억이 되겠다, 3재 동안 나는 1억을 모으겠다, 로또에 당첨되겠다 등등 내가 염원하는 이 바람들이 강하면 애군이 나한테 오다가도 오지 못한다는 우리 조상님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2025년은 양띠생 분들은 야, 너 아무개야, 나 오늘 고생 많았다, 나한테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AI 아니에요. 그럼 부자격간 시작하겠습니다. 양띠는 기본적으로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의리가 강하고 고지식한 면도 있습니다. 잔정이 많아서 남을 잘 챙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지만 정작 자신의 업무가 밀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정을 많이 주는 성향이라 경제적으로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내 금전적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죠. 삼재해에는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본인의 삶이 흔들리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해주면 나중에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금전적, 정서적 도움을 주다가 정작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인간관계와 자기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띠는 자신이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삼재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원래의 계획이 무너지고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사의 지시로 방향이 바뀌거나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의 삼재는 단순한 운세의 흐름이 아니라 양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향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991년생 직장 및 인간관계 2025년 운세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 신민년생은 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 논리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토의 기운이 강한 해, 즉 내 기운을 안 좋아하는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변화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유로 갑작스러운 이직, 조직 내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즉흥적인 결정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보면 토기운이 강하면 금전의 흐름이 무겁고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돈을 벌어도 나가는 일이 많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이고요. 명리학적으로 신미생은 금기운을 보완해주는 흰색, 은색, 금색 계열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재물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을 보면 신민년생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현실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데 2025년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재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흑토의 영향으로 무거운 감정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소통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끝맺음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이미 생겼는데 억지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려요. 건강운을 보면 토가 강하면 소화기관, 근육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휴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나무의 기운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녹색 채소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운을 보완하는 데 좋습니다.
2015년은 을미년으로 이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을목과 미토의 기운을 타고납니다. 을미년생은 온화하고 사교적이며 배려심이 많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뇌와 고민이 많아 결정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표현이 서툴러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도 강합니다. 2025년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을미년생과의 관계를 명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을목의 비견과 사화의 식신이 작용하는 해가 됩니다. 2025년은 을미생에게 비견과 식신의 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즉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해이며 창의력과 자기 표현력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2025년은 식신과 비견의 영향으로 금전적인 기회가 많아지는 해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고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면 2025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확장보다는 현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새로운 업무나 부서에 배정이 되거나 승진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식신이 강해지면서 식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2025년은 을미생에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은 해입니다. 다만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잡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967년생 정민년생 양띠는 불의 기운을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은 목과 불이 상생하는 좋은 해에 삼재가 들어와 있는데요. 직장이나 사업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찾아오거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삼재해에는 오래된 관계가 정리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과거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입니다. 특히 멘토나 조력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소소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질 수 있는 해입니다. 건강관리, 재정관리, 인간관계 정리 등 작은 변화가 나중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운동을 시작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연, 출판, 프로젝트 리더십 기회 등이 찾아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올해 조심해야 할 것은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 등을 진행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시고 위장 건강과 혈압 관리가 중요한 해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1979년 기민년생 사주 구성을 보면 기토와 미토의 조합으로 흙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 신중하고 현실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유부단하거나 고집이 강해 스스로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올해는 을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의 성향이 강한 기민년생은 스트레스와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토는 을목을 제어할 능력이 있기에 목의 영향을 잘 활용하면 삼재라 해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화가 강한 해이기 때문에 명運과 발전을 뜻하므로 사업, 직장, 재물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야별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1월에서 6월은 새로운 계약, 협력, 투자, 유망.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므로 전략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하반기 7월에서 12월은 운이 상승하며 명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감정적인 결정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절대 직원들 거래처와 싸우시면 안 되니 이거 꼭 상기시켜 두세요. 직장인은 직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 높아요. 힘들겠지만 올해는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개월만 눈 감고 참으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성과가 인정받으면서 승진 기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2025년은 토와 화의 조화로 부동산 금융 관련 운이 상승해서 기대해 볼만해요. 하지만 목이 재물과 충돌하는 시기이므로 큰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는 몇 번을 생각하고 결정하셔도 손해 보실 일 없을 테니 천천히 자세히 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금전은 4월에서 8월에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올해 기혼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해요. 2025년 뱀띠해의 열기로 인해 감정 기복이 클 수 있으므로 부부싸움을 조심하시고 하반기로 갈수록 애정운은 좋아집니다. 미혼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5월에서 7월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급하게 진행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차근하게 상대방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년생에게는 2025년은 성장과 도약의 해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하고 감정적인 결정이 실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 양띠생들이 삼재 때문에 걱정인지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적 같은 거는 무서워서 싫고 삼재 액막이 하는 간단한 방법 같은 거 없냐고. 그래서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명리학적으로 삼재는 기운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걸 추천하는데 특히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보강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인삼차, 대추차, 생강차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재해에는 본인의 띠와 맞는 색상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양띠의 경우는 녹색과 황색 계열의 안정적인 기운을 도와주고요. 요건 호불호가 있는데 매일 아침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것도 좋은데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풍수적으로는 삼재해에는 집안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동쪽 방향의 화분이나 식물을 배치해서 좋은 기운을 활성화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나 올해 들어서 잠자리가 조금 부족한데 라고 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머리를 북쪽으로도 한번 더 보시고요, 동쪽으로 한번 더 보신 다음에 나한테 안정적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침대 아래에 정리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나쁜 기운이 쌓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속학적인 방법으로는 현관에 석고틀에 혹은 자신과 같은 띠, 소금단지를 두어서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띠 소금단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양띠에게는 들삼재해예요. 3년의 삼재 기간 중에 가장 음기가 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어요. 음기는 외부에서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에 소금단지를 놓고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나쁜 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이 자신의 띠가 그려진 이 빨간색 띠줄은 명리학적으로는요, 하 기운이 부족하거나 삼재로 인해 기운이 쇠약해진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보호색이 바로 이 빨간색입니다. 삼재해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 돈이 새는 일,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붉은 양띠 단지는 재물 운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운을 상승시키는 부정 역할을 하면서 삼재 기간 3년 동안 불안정한 이 양띠 운세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단지 배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북쪽 혹은 현관에 놓으면 나쁜 기운을 차단해주고요, 사업장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손님을 유입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금은 천일염, 굵은 소금을 사용해주시고요, 100일에 한 번 소금을 교체해 주시고 버리실 때는 소금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가지고 변기에 버려주신 걸 추천드릴게요. 양띠 여러분,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더 큰 성장과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